안녕하십니까, 트랙산직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리처드 칼슨 작품입니다. 성공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라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른바 성공이라는 것에 도취되기 쉽습니다. 성공을 하고 찬사와 인정을 받고 동의를 구하는 데 급급하여 인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도 집착한 나머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성취란 무엇일까요? 하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는 거죠. 큰 돈을 버는 게 아닐까요? 물론 경쟁에서 이기는 거죠. 승진하는 겁니다. 최고가 되는 거죠. 인정을 받는 거죠. 라는 대답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인생의 외적인 측면에 중심을 둡니다.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분명 잘못은 아닙니다. 성취란 어떤 일에 점수를 매기고 우리 생활을 향상시키는 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주된 목표가 행복과 내적 평화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그다지 중요한 성취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신문에 자신의 사진이 실리는 일 등은 실로 엄청난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경에 직면했을 때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이 신문에 실리는 것은 대단한 성공으로 여기는 반면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은 그리 중요한 성취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화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하면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며 삶의 척도가 되는 친절과 관용 같은 것을 가장 의미 있는 성취로 정의 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가장 의미 있는 성취는 자신의 내부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했는가요? 어떤 도전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가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까? 나는 행복한가요? 너무 완고하지는 않은가요? 관대하게 처신했는가요? 이런 질문들 내지 이와 비슷한 질문들은 성공의 진정한 척도는 어떤 일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혹은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로지 외형과 물질적인 성취에만 탐닉하지 말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합시다. 의미 있는 성취가 무엇을 뜻하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새롭게 정의하는 사람들 앞에는 보다 빛나는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자신의 감정에 기울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기 위한 자신만의 확실한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만으로 이루어진 이 지침은 자신이 옳은 행로를 벗어나 불행과 갈등을 향해 가고 있는지 행로를 따라 마음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예민하고 미묘한 감정의 바늘은 하나의 기압계처럼 작용하여서 우리 내부의 날씨가 어떤 상태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모든 일들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자신의 생각에 끌려다니거나 말려들지 않는 사람의 감정 상태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인위적인 심리 조절이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화가 나고 붕괴하고 침체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할 때라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감정의 경보장치는 붉은 깃발을 들어 올림으로써 자신이 정도에서 벗어났으며 평온을 상실했기에 유연하게 사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이 경우에는 감정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부정적인 감정은 차의 경고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빨간 불은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야 함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분석하려 들면 처리해야 하는 부정적인 감정만 더 많이 쌓일 뿐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분노로 인한 마비 상태 속에서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난감해야 하지 말고 그것을 평온함으로 되돌아가는 하나의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가슴속에 존재하지 않는 척 하는 것도 다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슬픔과 분노, 스트레스 모두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것들에 전전긍긍하면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인생에 맞서 싸우려 들기만 할 뿐입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느긋해질 줄은 모릅니다. 인생은 스스로가 그것을 위급 상황으로 내몰지 않는 한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는 누군가가 던진 공을 반드시 잡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 소중한 교훈을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겪게 되는 갈등의 파도는 때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달려드는 경향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걱정거리를 던져오면 자신이 그것을 잡아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친구가 전화를 해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어머니가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 정말 미안해.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군 하고 대꾸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빨리 친구로부터 날아온 공을 잡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갖은 애를 다 씁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의 해답을 찾아내려고 끙끙댄 지 얼마 후에는 일정이 엉망이 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를 내면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삶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건이 벌어지고 남의 손에 등을 떠밀려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던진 공을 반드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가 다급한 전화를 해오더라도 그 공을 즉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가 자신의 사건의 등장인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그것이 참가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미끼에 걸려들지 않을 경우 그 친구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그 일에 참가할 수 있는지 물어볼 것이 분명합니다. 이 충고가 당신이 절대 공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을 잡든 안 잡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공을 잡지 않는다고 해서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무례하며 도움이 안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전망을 좀 더 차분히 발전시키는 데는 자신 스스로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수도 없이 날아드는 공을 움켜잡습니다. 직장 동료, 아이들, 친구, 이웃, 세일즈맨,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날아오는 공을 모두 잡는다면 틀림없이 삶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느끼고 분개하고 이에 압도하고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떤 공을 잡아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쁜 시간에는 전화를 받는 일 같은 무척 단순한 일조차 일종의 공을 잡는 행위가 됩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너무도 바빠서 시간과 정력과 마음을 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 연루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화를 사용하면 적어도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화만큼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거나 비판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반대 의견이나 비판을 던질 경우 그것을 잽싸게 낚아채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떨어뜨리고 하루를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문제를 던졌을 때 그것을 반드시 잡지 않아도 된다는 깨달음은 평화를 지켜내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얼마나 많은 공을 받아내며 살아왔습니까? 다음 주제는 스쳐가는 일들에 대해 마음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최근 들어 채택한 최신 방법입니다. 스쳐간다는 말 그대로 좋은 것과 나쁜 것, 쾌감과 고통, 동의와 거절, 성취와 실수, 명성과 치욕 같은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인생에 잠시 다가왔다가는 사라집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으며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일도 지금은 끝난 상태입니다. 이전부터 가져왔던 생각들에도 모두 시작과 끝이 있었으며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과 기분 역시 살아오면서 계속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한 가지 감정만이 우리의 마음을 꿰차고 들어 앉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 슬픔, 질투, 우울, 분노, 사랑, 수치심, 명예와 같은 모든 감정들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지금 모두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 정답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이라곤 결국 모든 것이 무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삶에 받아들일 때 비로소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모험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실망하곤 합니다. 기쁨을 경험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고통을 겪게 될 때 당장 그것은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것 또한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희망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불행은 자연스럽게 흐름에 저항할 때 생기는 침전물입니다. 인생이 여러 가지 일들의 연속이란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장뜩 흐려진 마음을 맑게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의 한순간은 시간과 함께 흘러가 버리고 그 자리는 계속되는 또 다른 순간들로 메워집니다. 흥겹고 즐거운 시간이 가져다주는 행복감 일랑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지만 결국 그 순간에도 다른 일이 다가오고 있으며 다른 모습의 순간들로 대체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명심할 일입니다. 스쳐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고 개의치 않는다면 변화무쌍한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이나 불쾌한 상황 역시 자신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식을 마음에 새겨두면 역경에 직면한 순간에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삶의 우물에서 사랑을 가득 퍼올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자신의 삶이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싹트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부터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한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자신을 사랑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늘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란 두 지점 간의 최단 거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사랑으로 충만한 삶과 연관지어 생각해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정한 태도, 확고한 선택, 친절한 행동, 그리고 먼저 다가서려는 의지가 우리를 그 목표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사랑이 필요하다거나 세상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먼저 이렇게 해보십시오. 잠시 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자신의 가슴속을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속에 끊임없이 길어오를 수 있는 사랑의 샘물이 출렁거리고 있는가? 가슴속의 샘물을 퍼올려 바깥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메마른 가슴까지도 시원하게 적셔줄 수 있는가? 곧 다가올지 모를 큰 사랑을 향해 가슴을 열어두고 사랑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을 사랑의 원천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희구하는 사랑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사랑의 샘물은 많이 길어 올릴수록 더욱 달고 시원해집니다.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오히려 더 큰 사랑이 찾아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통제 가능한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을 받는 것, 통제 불가능한 일에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때 자신의 삶이 더 많은 사랑으로 풍요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보상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하나를 가슴속에서 건져 올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위해서 선행을 베풉니다. 그러고서 어떤 사람들은 은근히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며 남들에게 자신의 친절한 행동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관용과 아량을 베풀면서 자신은 꽤 사력 있고 좋은 사람이며 다른 사람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행동은 모두 훌륭한 것이지만 선행을 하고도 절대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더욱 놀라운 행동입니다. 타인에게 뭔가를 나눠줄 때는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베푼 친절을 남에게 마구 떠벌리면서 그 긍정적인 느낌을 희석시키기보다는 혼자만의 비밀로 남겨둘 때 그 좋은 기분과 느낌을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이라면 선행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며 선 자체를 위해서 베풉니다. 남을 돕는 좋은 일을 하고도 전혀 내색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답은 선행 그 자체로부터 우러나오는 따스한 느낌입니다. 언젠가 누군가를 위하여 아주 좋은 일을 하게 될 때는 그것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한 채 나눔의 기쁨을 누려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생각의 힘을 깨달아라는 이야기입니다. 평화의 숲으로 걸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이 끊임없이 사고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다면 큰 착각입니다. 잠시 호흡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문장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당신은 자신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공기가 사라지고 숨이 가빠오기 전까지는 자신이 늘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사고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생각이라는 것은 눈에 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흡과는 달리 자신이 쉴 새 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 것은 불행과 분노, 내적 갈등과 스트레스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항상 어떤 감정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1대1 대응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제 화나게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고서 화를 내려고 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트레스를 일으킬 만한 생각을 하지 않고서 스트레스를 느껴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슬픈 생각 없이 슬픔을, 질투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 질투를 느껴보려고 해보십시오. 인간이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어떤 감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감정이 생기게 만드는 어떤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불행은 그 자체만으로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불행은 인생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품는 순간에 싹 트는 감정입니다. 생각이 부재한 상태에서 불행, 스트레스 혹은 질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다시 화가 날 때면 자신의 머릿속에서 꿈틀대는 생각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분명 험악하고 심술궂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삶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생각이란 점을 상기하십시오. 이 단순한 인식이야말로
행복으로 향한 걸음을 다시 들어서기 위해 취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행동인 것입니다. 다소 연습이 필요하겠지만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소풍을 즐기는 동안 성가시게 날아드는 파리를 쫓을 때처럼 떨쳐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버려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은 매우 풍요로운 물질 문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6%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 천연자원의 거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인류는 역사상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문화 속에 살게 될 것처럼 보이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가까이에서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역사상 가장 불만족스러운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자체는 별로 나쁘거나 해로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고 그 욕심은 절대 충족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코 현재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갖게 되고 소망을 이루게 되는 즉시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인생과 삶이 내려준 축복을 향유하고 의미할 틈조차 없습니다. 한 예로 좋은 동네에 멋진 집을 새로 구입한 어떤 남자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는 새로 이사한 다음날까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아 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과 며칠 후 좀 더 크고 좋은 집을 사고 싶다는 욕심이 그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온통 그 생각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그는 그 집에서는 더 이상 단 하루도 즐겁게 지낼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조금 더 유별나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우리들 대부분이 그와 비슷합니다. 달라이 라마가 19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 한 기자가 다음은 뭐죠? 하고 질문을 던졌다는 이야기는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집과 자동차를 구입하고 식사를 하고 배우자를 찾고 옷을 사고 명예롭게 승리할지라도 결코 그 자리에서 평범함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경향을 극복하는 묘책은 많고 크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은 아니며 문제는 현재 갖고 있지 못한 것에 있기보다는 더 큰 것을 갈망하는 습관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만족이란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을 원해서는 안 되며 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이 많거나 거창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라는 것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좀 더 충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무엇이 보다 나은 삶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더 좋은 것, 나은 것에 눈길을 돌리는 한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차분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마치 자신의 삶을 처음 대하듯 새롭고 신선한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이러한 인식을 발전시켜 나감에 따라 무엇을 새롭게 얻거나 성취하는 경우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행복은 자신이 가진 것과 원하는 것 사이에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생 동안 좀 더를 외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의식적으로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9번째 이야기, 태백산지기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